우리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을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이렇게까지 물가에 대한 걱정이 큰 이유가 뭔가요? 네, 물가가 낮아도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 성장률 올 1분기엔 이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마이너스로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소비자들은 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갑을 닫고 돈을 아낍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물건을 안 사면 제품이 창고에 쌓일 수밖에 없고 매출이 줄어든 기업은 생산 설비 투자를 줄이고 결국 사람까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서 경제가 가라앉는 치명적인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일본식 장기 불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내려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 엉뚱하게도 물가는 안 오르고 이 부동산 거품만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집값, 이 규제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려스러울 정도로 오르고 있고 서울도 슬금슬금 오르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충격으로 이 경기가 침체되고 어느 순간 빠르게 하락한다면 이 자산 버블이 꺼지면서 일본식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GDP 디플레이터의 마이너스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에 의한 추가적인 충격이 경기 하향 곡선을 만들어내면서 디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판단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이라는 반론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물가 자체가 이 저유가와 코로나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점, 그리고 과거 일본의 버블은 이 도쿄 집값으로 미국 전체를 산다고 할 정도로 심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려다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 상황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구조나 경제 구조 등이 일본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되겠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